한입 드라마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광숙의 과거를 폭로했다. 마광숙이 한동석과의 결혼식에서 눈물로 신부 입장을 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광숙은 여전히 정신없이 바빴다. 독수리 술도가의 대표로서, 형제들의 형수로서, 그리고 이제는 LX 호텔 회장의 아내로서 그녀에게 주어진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무엇보다 술도가의 명예를 걸고 진행 중인 막걸리 미국 수출 프로젝트는 그녀에게 밤잠을 설치게 할 만큼 중대한 과제였다. 그녀는 버텼고 또 버텼다. 그러나 인생이란 꼭 가장 고요한 순간에 폭풍이 시작되기 마련이었다. 어느 날 아침 광숙 앞으로 한 통의 익명 편지가 도착했다. 누렇게 바랜 봉투 속에는 단 한 장의 종이. 흘림체로 적힌 문장은 단순했지만 광숙의 심장을 덜컥이게 했다. 당신은 오장수의 아내가 아니었어. 당신이 몰랐던 진실, 이제 곧 모두가 알게 될 거야. 광숙은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장수와의 결혼은 누구보다 진심이었고 장례식장에 흘린 눈물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어갔다. 왜 하필 지금 그녀가 동석과 새 출발을 한 이 시점에 이런 편지가 온 걸까? 그녀는 오강수를 불러 편지 내용을 털어놓았다. 강수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형수님, 이건 누가 봐도 흔들어 보려는 장난이에요. 우리가 형수를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누가 뭐래도 우리 형수는 장수 형수였고 지금은 우리 큰형수이자 동석 회장님의 아내예요. 그러나 강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 광숙의 머릿속에 오래전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다. 장수의 장례식 전날 밤. 혼잣말처럼 남긴 장수의 말. 내가 너한테 말 못한 게 하나 있다. 그게 아플까봐. 그때는 술기운의 한 말이라 여겼던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광숙은 고자동을 찾았다. 40년 넘게 술도가를 지켜온 고자동은 장수의 마지막을 지켜본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수가 저한테 무슨 비밀을 남긴 거 있나요? 고자동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없어요. 사장님은 형수님을 무척 아꼈어요. 형수님과 결혼식 준비하던 날 막걸리 고르던 그 손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광숙은 직감했다. 고자동은 무언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며칠 후 고자동은 마을 외곽의 작은 창고에서 어떤 낡은 문서를 태우고 있었다. 그것을 우연히 목격한 인물은 바로 강수였다. 자동 아저씨, 지금 뭐 하세요? 고자동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오래된 재고, 정리 중이라 둘러댔지만 그가 태우던 서류의 일부에는 혼인 무효 소송 위임장이라는 글귀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한편 지옥부는 최근 술도가 근처 땅을 은밀히 사들이고 있었다. 그녀의 목적은 단순했다. 술도가의 확장 이전을 미끼로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옥분의 임신 소식이 돌면서 술도가의 가치가 급등하자 그녀는 예상치 못한 이익에 욕심을 더 냈다. 그러던 어느 날 술도가의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말쑥한 양복 차림에 냉랭한 눈빛을 지닌 중년 남성이었고 자신을 오장수의 친구이자 법률 대리인이라 소개했다. 고 장수 씨가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은 현재 술도가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경악했고 광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가 건넨 문서에는 장수의 자필 서명이 분명히 적혀 있었고 유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마광숙과의 혼인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알리며 술도가에 대한 권리는 혈연관계인 동생들에게 양도한다. 이 사건 이후 언론은 즉각 반응했다. 형수에서 불청객으로 마광숙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고 LX 호텔 역시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 한동석은 이를 관리하느라 분주했고 그 와중에도 광숙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의심이 피어나고 있었다. 광숙은 그 사실을 정말 몰랐던 걸까? 광숙은 동석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자책했다. 과거의 진실이 그녀를 다시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오천수에게 말했다. 형님, 저 다시 혼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동석이한테, 오씨 형제들한테, 그리고 술도가한테. 제가 짐이 되는 것 같아요. 오천수는 말없이 광숙의 등을 토닥였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누구보다 많은 걸 감내해온 사람은 형수예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리는 광숙의 부케를 받은 이후로 결혼을 의식하고 있었다. 범수는 여전히 세리를 좋아했지만 딸 한이의 존재를 밝히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영은이 예고 없이 서울로 찾아왔다. 한이가 아빠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도망치지 말고 설명해줘요, 오범수 씨.
범수는 무너졌다. 그는 세리에게 모든 진실을 고백했다. 한이의 존재, 나영은과의 과거, 그리고 자신이 왜 지금까지 침묵했는지. 세리는 충격에 빠졌지만 눈물을 참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엄마 장미애를 외면하며 외쳤다. 엄마는 내 인생을 컨트롤하려고 했지만 이번엔 아니에요. 저는 범수 오빠랑 한이를 만나고 싶어요. 가족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장미애는 쓰러졌다. 그녀가 숨기고 있던 또 다른 비밀이 있었던 것이다. 세리는 장미애가 과거에 버린 아기가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문미수는 최근 오천수와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그녀에겐 말 못할 과거가 있었다. 미국에서 돌아오기 직전 그녀는 투자 사기에 휘말려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다. 그 빚을 감추기 위해 미수는 독고탁과 은밀한 거래를 했고 그 대가로 술도가 부지 일부를 넘기기로 약속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천수는 분노했다. 하지만 그의 분노 이면에는 자신이 과거 미순과의 관계에서 냉정히 돌아선 죄책감도 있었다. 천수는 이 사실을 형제들에게 알릴지 말지 망설였고 결국 혼자 고민을 안고 무작정 사라졌다. 그의 빈자리로 형제들 사이의 불신은 점점 커졌다. 강수는 동석에게 이 집이 왜 이렇게 무너지는지 아세요? 진실을 말하지 않아서 그래요. 광숙이 형수님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왜 그 사람을 믿었고 사랑했는지 그걸 먼저 떠올려야죠. 하지만 그 말은 곧 형제들 사이의 큰 다툼으로 이어졌고 오씨 형제들의 단합은 산산조가 났다. 광숙은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다. 그녀는 이혼 서류에 조용히 도장을 찍고 독수리 술도가를 나왔다. 마지막 밤 그녀는 장수의 사진 앞에 막걸리 한 항아리를 놓고 홀로 발효실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오열했다. 당신 진짜 날 사랑한 거 맞아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광숙은 사라졌다.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은 채. 그리고 한 달 뒤 고자동은 폐기된 자료 속에서 또 다른 유언장을 발견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마광숙과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녀가 과거에 겪은 그 사건이 드러나면 세상은 그녀를 또다시 찢어놓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 누군가 볼펜으로 적은 메모. 그 아이의 친부는 내가 아니다. 그 아이. 누구의 아이? 광숙에게 감춰진 또 다른 과거란 무엇일까? 한동석과의 이혼은 과연 끝이었을까? 아니면 시작이었을까? 오씨 형제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질문이 남는다. 광숙이 품고 있는 출생의 비밀, 그 진실은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그 아이. 누구의 아이? 광숙에게 감춰진 또 다른 과거란 무엇일까? 한동석과의 이혼은 과연 끝이었을까? 아니면 시작이었을까? 오씨 형제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질문이 남는다. 광숙이 품고 있는 출생의 비밀, 그 진실은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지만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 아무도 모른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드디어 밝혀지는 광숙의 과거, 그날 밤 발효실에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과연 독수리 형제들은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뭉칠 수 있을까요? 혹은 이 모든 파국은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설계해둔 복수였을까요? 이야기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